쭉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분석위원장으로서는 중요한 점만 몇 가지 짚고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태일 50주년, 5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한 그 한마디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이 땅의 노동운동에 첫 불씨를 열어 제낀 분이 50년. 통계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짜장면까지 100원 정도라고 하고 지금도 뭐 비싼 것도 있겠지만 5,000원 정도 50대의 우리 사회에 신장이 있었던 거로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과연 노동자의 조건과 상황은 50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단 10배라도 노동조건이 신장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조건은 훨씬 후퇴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마다 왜 노동조합법 내지 근로기준법들을 꼭 손봐야 되는지 98년 김대중 정권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정리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저희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금속노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났고 지금도 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법은 정리해고 법입니다. 또 기간제 파견제 법도 그때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권 2003년도에 또 한 번 훨씬 더 가혹하게 파견법, 기간제법이 통과됐습니다. 17년 동안 지금도 거리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교섭만을 못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판매연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고 정규직과 다른 상황입니다. 기자분들도 현대자동차 차량을 사게 되면 지점이 있고 대리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리점 노동자들입니다. 교섭하는데 3년, 쟁의권을 얻는데 2년, 총 5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 다른 거 없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이명박 정권 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막지 못해서 혹독하게 탄압당하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입니다. 금속노조의 420개 단위사업장 중에 100여 개가 넘는 3분의 1 정도가 전부 다 복수노조고 소수노조입니다. 교섭권을 노동자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 이게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노조를 설립해도 교섭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쟁의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법은 금방 얘기 드렸던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광주 근처에 호원이라는 자그마한 사업장에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들어가는 순간 가처분 결정에 따라 100만원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산별노조고 정부가 하는 일.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처분 결정만으로 비종사자, 그 사업장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산하에서 현재 2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늘리면 4년이 넘어서도 한 번도 교섭을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는데 단체 교섭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금속노조는 현재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위사업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교섭을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법이 과연 노동존중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정 내용에 맞는지. 또 세 번째, 저희가 쟁의라는 것을 단체행동권에 따라 합니다. 그나마 단체백의 대부분의 평화 의무 조항이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피켓팅이나 현수막 들고 구호 정도 외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장 점거라는 표현으로 일부 내지 전부를 못하도록 막겠다. 뭐하러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 법이 저희들이 가장 반대하는 계약 내용이라고 하는 법의 핵심입니다. 전태일 3법은
금방 들었던 내용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겁니다. 언론에서 특히 민주노총을 투쟁만 하는 조직, 대기업 중심으로 한 노조들이 뭉친 조직 이런 얘기합니다. 그걸 벗어나고자 전태일 3법을 외친 겁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저희 핵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더 이상 우리만이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적어도 2,500만 노동자들 중에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조법, 근로기준법 11조라도 바꿔달라. 라는 게 저희들 얘기입니다. 또한 노조법 2조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법 개정 내용입니다. 금방 얘기 드렸던 사례처럼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그 과정 속에서 온갖 탄압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AS가 아니라 LG케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LG에서 판매했던 가전제품을 케어해주는 40, 50대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진호위에 가서야 노동자성을 인정받습니다. 교섭을 요구하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교섭에서는 아예 LG 측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적어도 아이로가 얘기하는 OECD 기준에서 얘기하는 노동법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건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 노동법을 계약 저지하고 제발 노동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노동자들이 그나마 자기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자주적인 조직,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정도는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지만 두 가지라도 시급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올해 전태일 3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건설과 함께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금속입니다. 제조업에 대표적으로 제철소, 조선소 다 금속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주들이 제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준이 2천만 원 벌금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살인법이라고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현장에서 사고 나면 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벌금 4배로 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특히 50인 이하의 법은 적용치 않는다. 솔직히 사고 현장 가보시면 하청 노동자들이 3분의 2입니다. 그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전부 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 대부분입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민주당발 생명안전법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흉내내는 법조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겁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두 손 모아 얘기하듯이 간절한 심정으로 저희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보시기에는 이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생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국면에 그것도 2시간 경고 파업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시기에 왜 파업하냐, 코로나 국면 파업이 맞는 거냐, 이런 얘기 측면에 저희들 현장 용어로 코로나로 일 못하나 산업재해로 제대로 노동자가 못할 바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 오늘 아침부터 어제 0시으로 발표된 서울시내 9명 이하로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충분히 예견하고 저희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코로나 예방에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 있지만 저희들의 의사를 감염병 빈자하여 막는다는 자체는 금속 노조로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목소리로 저희들 방식대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힘차게 파업하고 조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